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현지 시각 12일 엔비디아가 가상화폐 채굴용 칩 매출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한 주주 집단 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2021년 1심에서 이 소송을 기각했으나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단 소송을 허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래 전쟁을 좌우할 인공지능 기술을 적보다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프론티어 AI 모델을 비롯해 AI를 활용한 최첨단 도구를 국방부 전역에 적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 상황에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증시 대기 자금이 늘었고 환율급 등의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도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범용 메모리 시장의 둔화 우려로 국내외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8만 3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추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목표 주가를 8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 포인트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CPI 지표 발표입니다. 간밤에 CPI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번에 12월 FOMC에서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할 확률이 89%에서 CPI 발표 이후에 98%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6%나 올라가면서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순자산 역시 4천억 달러를 최초로 또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연일 좋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에 대해서 분석이 자세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어젯밤 나왔던 이 CPI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그에 맞춘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움직임에 관한 자세한 브리핑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77% 상승하면서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0.82% 상승하면서 6,00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0.2% 하락하면서 4만 4천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사상 처음으로 장중 2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연중 나스닥 지수 상승률은 35% 수준까지도 올라왔는데요. 3대 지수 중 가장 큰 상승세입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작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고 근원 CPI도 3.3%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더해져가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 역시 트럼프 정부의 AI 산업 및 여러 기술 규제 완화를 기대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14%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다시금 5천선을 회복했습니다. 2.72% 상승해 주었고요. WTI는 배럴당 70.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만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 보였는데요. 애플은 0.52% 하락하면서 246.49달러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의 기기에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를 탑재한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와 챗GPT 통합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지만 주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8%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기술주의 랠리와 함께 어제 하락하던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네요. 이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된 후에 주가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14% 상승해 주었습니다. 전날까지 이어졌던 4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 이 강세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역시 5.52% 상승하면서 19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양자 컴퓨터 칩 윌로의 영향으로 양자칩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죠. 구글의 신형 AI 제미나이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 기대감에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2.32% 상승하면서 2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치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 2% 이상 상승해 주었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용자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다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1시간 이내에 복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5.93%,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큰 폭의 상승세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긴밀한 관계가 전기차 업체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 이상 급증하면서 1조 3천억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브로드컴인데요. 6.63%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애플이 최초의 자사 인공지능 맞춤형 서버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브로드컴과 협력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수요일 개장 전부터 5% 이상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소식통들은 브로드컴이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 처리에 필수적인 네트워킹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애플과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발트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칩은 2026년까지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애플의 큰 성과를 가져올 거고요. AI 기반 하드웨어로의 확장을 위한 회사의 입지를 더 단단히 만들 예정입니다. 이어서 램 리서치 4.45% 상승하면서 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TD 코엔이 저장장치, 모바일 및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 메모리 콘텐츠가 증가하고 강력한 현금 창출과 같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이유로 이 램 리서치를 최우선주로 꼽았습니다. 이 회사는 향후 2년 동안 낸드 웨이퍼 제조 장비 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TD 코엔의 분석가들은 중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그동안 낸드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추후에는 상당한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낸드에 대한 자본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후 ESS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다가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가전제품이 교체 주기를 거치면서 강력한 반등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버입니다. 5.82% 하락하며 마무리했는데요. 제너럴모터스 GM이 우버의 로보택시 크루즈 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이제 미국 내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은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의 사업이 주로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됐습니다. GM의 지원 중단은 그동안 크루즈의 지속적인 적자와 함께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예상되자 투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은 2016년 이후 크루즈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전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급한 투자 규모는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불필요한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석유 그리고 가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습니다. 이런 공약에 따라서 이번에 이런 발표도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려는 그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미국의 영웅들을 위한 기념물을 다시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 SNS를 활용해서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로 혼란을 초래했었던 만큼 이번 발언도 정책 실행 방안이 모호해서 우려가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47년 만에 커피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약 50년 만에 최고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브라질의 가뭄 그리고 베트남의 작황 부진 등 기후 악화로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라비카 커피 선물 3월 인도분의 가격이 파운드당 3.34달러로 전날보다 1.23%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1977년에 기록했던 최고가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로부스타 품종도 2배 가까이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마찬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브라질 아라비카 커피 생산량 전망치가 기존 대비 1,100만 포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공급 부족이 5년 연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커피 시장의 투기적 거래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함께 지목이 됐습니다. 네슬레와 라바짜 등 주요 커피 업체는 공급 압박을 반영을 하면서 가격 인상과 상품 크기 축소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커피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면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중국의 CATL과 손을 잡고 스페인의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국적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가 중국의 CATL과 협력해서 스페인 사라고사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양사는 5대5 지분 투자 방식으로 43억 달러를 투입해서 2026년 말에 완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최대 50기가와트시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고요.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생산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저가 모델이 부족하고 충전 인프라도 미비하고 미국의 관세부가 우려까지 함께하면서 이렇게 삼중고로 부진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CATL의 협력이 이런 시장에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까지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화장 존 엘카는 이번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배터리 생산과 탄소 중립 기술을 실현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CATL 회장 로빈 정은 양사의 기술과 이 겸이 큰 성공을 이끌 것이다라면서 기대감을 함께 표출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서두르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마이크론에 8조 8천억 원의 보조금을 확정지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상무부는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1,2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이 마이크론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은 사업 진척 단계에 따라서 그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은 뉴욕주와 아이다호주 외에도 버지니아 마나사스의 D램 생산시설 확장과 현대화를 위해서 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무부는 이를 위해서 최대 2억 7,500만 달러 추가 지원하는 예비 거래 각서까지 함께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법 보조금을 통해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를 하고는 있지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이 정책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반도체법 보조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정부 효율부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 보조금 재검토를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경쟁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GM이 로보택시 시장에서 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가 로보택시 사업에서 철수를 합니다. 경쟁 심화와 높은 개발 비용 그리고 기술적 난제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GM은 10일 자회사 크루즈의 로보택시 개발에 대한 추가 투자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개인용 차량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겠다라면서 차량용 첨단 안전 시스템과 완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6년 크루즈를 인수한 GM은 로보택시 사업을 통해서 연간 500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했지만 이 14조 원에 달하는 투자 비용과 경쟁 심화로 재정적 부담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특히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의 시장 선점이 GM에는 큰 압박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차량 사고와 이에 따른 규제 조사도 사업 철수의 원인으로 함께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GM은 이번 철수를 통해서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면서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S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이 뉴욕 증시를 살펴보니까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그렇죠. 2만 포인트 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CPI 지표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알 네. 수가 있었는데 이번 CPI가 지금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2.7%로 지금 시장의 추정치를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CME 패드워치에 보니까 이번 FOMC에서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릴 확률이 89에서 98%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는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부장님이 이 CPI 지표를 봤을 때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모난 것 혹은 이제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없었던 CPI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알맞은 그 표현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많은 투자자들의 지금은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미국 시장은 세 가지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의 인플레이션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잘 잡히고 있다라는 게 팩트였죠. 단순히 기대감이고 잡을 것이다, 잡힐
잡힐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잡히는 것을 이번 CPI 지표 발표로 확인을 했다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흔들리면서 장 지금 외에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지만 지금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팩트인 것 같고요. 세 번째, 트럼프 2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고민이 있어도 그것을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모두 커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현재 기준으로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제 미증시가 헬스케어 쪽은 다소 부진했지만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추가 상승세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빅테크 쪽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도 6% 가까이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3년 만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다음에 있을 FOMC에서는 사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이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일단은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이번 12월까지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워딩, 그러니까 코멘트 자체가 지금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다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대로 잡고 있는데 기업이 돈을 잘 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연준 쪽에서 이런 코멘트를 하게 된다면 어떤 코멘트냐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지만 속도에 대한 조절론,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조절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둘기파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죠. 지금 미국 증시 섣부른 판단으로 비중을 먼저 줄이신 분들은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또 올라? 역시 테슬라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먼저 비중을 축소를 하기보다 지금 힘이 강한 쪽으로의 어떤 비중 확대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고 테슬라가 이제 과거처럼 전기차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두 번째는 로보택시가 깔려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FSD인데 지금 테슬라와 함께 트럼프 2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 완화를 통한 외형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체크라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너무 딥하게 먼저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속도 조절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2만 포인트 선을 돌파했고 그 사실 이 3대 지수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글로벌 IB 쪽에서도 고점이다. 고점이 너무 많이 거품이 껴 있다. 네. 우리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봤을 때는 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고점일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추가 상승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최근 1년에서 1년 반 동안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소수의 몇 기업이 지수를 끌어당긴 거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이제 뒤로 해야 되지 않나? 애플의 시대는 이제 저물지 않았나? 왜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그들의 시총을 넘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만큼 소수의 몇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다 보니 당연히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테슬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너무 빠르게 올라오는데
너무 가파른데 이거 지금 거품이 끼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 조절 혹은 이제 높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는 종목군들은 저는 최근에 가장 좀 부각을 받았었던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기업들은 아직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저는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과거 트럼프 일기 때 중국하고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큰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반복될 거냐, 반복이 되지 않을 거냐 여기에 저는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12월 달은 저는 편안하게 조금은 더 보셔도 되겠지만 정작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 트럼프 위기가 시작할 때는 이제는 긴장감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일기 때도 중국과 전면전으로 부딪혔을 때는 조정이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단계인 만큼 12월까지는 그래도 마음 편히 놓고 이 미국 주식을 할 때는 그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좀 중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25년 중국의 지금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키워드를 보니까 더 많은 금리 인하 그리고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걸 키워드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럼 첫째 날부터 뭔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첫째 날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아직 감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틀 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힘들 때 한 줄기 빛이 되셨던 것은 중국의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이 중화권 증시에도 여러 가지가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상해 심천 혹은 이제 홍콩의 항생 지수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항생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은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시장의 허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완화 기조가 바뀌게 되면 외국계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볼륨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큰 골자였는데 막상 본격적으로 의회가 시작이 되니까 조용합니다. 그 말인즉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큼의 서프라이즈급의 경기 부양이 없다면 힘들다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 날 굉장히 큰 의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이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내년 트럼프 2기에 맞서서 본인들의 체력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속도감 있게 조금은 더 큰 경기 부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경기 부양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중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 중국 경제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더 힘들거든요. 부동산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된다면 증시는 조금 소외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 있는 어떤 변화의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중국 쪽의 증시가 반응을 하면서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당연히 소비재 쪽 그걸 한번 보셔야 된다. 과거에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호텔, 항공, 면세 이쪽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여행금지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 어제 이들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쪽은 어디냐라고 하면 화장품이었고 이제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의류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과거의 어떤 영광을 좀 재현할 만한 이 화장품, 항공, 면세 이쪽을 보시기보다는 화장품과 이 의류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회의에서는 생각보다 그렇다 할 만한 이야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 속에서도 또 어떤 코멘트가 달리고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그리고 이 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있던 그 시점에서도 화장품주는 계속 잘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도 화장품주의 이 테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지도
함께 이따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내마녀의 날입니다. 투자자들이 만기가 찾아온 만큼 선물과 옵션 쪽에서 계약을 청산하고 또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주가 변동성까지 무조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뚜렷하게 이끌고 갈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만큼 좀 변동성이 꽤나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시장에 굉장히 짙게 깔리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오늘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가가 조금은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유지해 줄 거냐, 더 올라갈 거냐, 이제 빠질 거냐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빠진다 하더라도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파생 시장에서 이제 들어왔던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지수가 하락한다 혹은 종목이 하락한다에 베팅했던 이 매도 포지션이 사실은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벌써 환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변동성이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이제 비중을 여기서 더 확대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춰볼까 그랬는데 너무나 정세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종목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가장 강했던 정치, 인맥, 정체 테마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도주였는데 올라가지 못했던 반도체 IT 대형주, 2차 전지 대형주, 제약바이오 대형주를 좀 이야기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렇게 뭐 사전에 먼저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날은 의외로 변동성이 없이 끝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금 아침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오늘 이렇게 크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없겠다라면서 그 한층 좀 우려감을 좀 덜어주는 멘트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좀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논할 때 외국인 투자자를 가장 크게 논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너무 메말랐다, 외국인이 언제쯤 들어올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부장님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외국인도 어차피 거래소에서 빼고 있고 개인 그렇죠. 투자자마저도 지금 거래소에서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받쳐주고 있는 게 바로 기관 투자자인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진짜 이 기관 투자자의 흐름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쪽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금융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신과 연기금,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금융 투자의 물량에 너무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어제 샀다가도 오늘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가능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쪽은 연기금과 투신의 일단 매수 규모일 것 같아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신이 들어오지 않았다가 어제 기준으로 투신의 매수세가 들어온 기업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소 아쉽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시장 사라고 지금 하기도 애매한 게, 정치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 시장을 생각을 하면 외국인들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넣고 싶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는 것, 그걸 기대하기보단 저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투신의 지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런 원달러 환율 시장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이제는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투신의 어떤 매수세가 어제 많이 들어왔던 쪽이 반도체 소부장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대신에 한미 반도체처럼 굉장히 강한 쪽이 있던 반면에 테크잉처럼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쪽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부터 조정이 나온 쪽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 종목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가는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시는 게 맞다. 결국 한미 반도체라든지 HBM 밸류 체인을 꼭 체크를 하자, 이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시초에 이스페타시스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유증 일정대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분들은 남들보다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지금은 위험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수페타시스 제가 이렇게 뭐 증권 이쪽에서 네. 댓글을 달리는 걸 보니까 오히려 조정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위험하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본부장님 말씀 주셨을 때는 이 반도체 소부장단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좀 글로벌 IB 쪽을 살펴봤더니 D램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좀 주하향시키는 모습을 볼 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삼성전자는 따로 떼고 보고 반도체 소부장단은 따로 떼고 봐서 소부장단은 좀 긍정적인 전망, 삼성전자는 그렇다면 좀 부정적인 전망 이렇게 포지션을 취해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목표가 하향을 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또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들은 낮은 가격에서 사려고 그러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HBM 뭐로 만들죠? D램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D램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나쁘게 보면 SK하이닉스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HBM은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D램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오래된 D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신제품에 대한 DDR4라든지 DDR5가 나오는데 과거의 D램은 당연히 가격이 낮아진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객관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저는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IT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크론이 받은 보조금을 왜 아직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못 받고 있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앱솔릭스가 받았습니다. 네. 네,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이 받았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이지 저는 못 받을 가능성은 좀 적기에 저는 이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주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언제까지 본인들이 하겠다.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꾸 불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비주들은 최근 IR을 통해서 우리 잘 나가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어요. 잘 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먼저 반응이 나왔기에 저는 우선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여볼 필요는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글로벌 IB 쪽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조성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은 확실하게 삼성전자 쪽에서 SK하이닉스 쪽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안에서 또 본다면은 소부장단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지금 좀 서로 다른 포지션이 취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뭐 사실상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인하될 것이다. 네. 유럽 또한 그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금리 인상을 될 것이다라고 서로 상반된 포지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이때를 다시금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될까요? 일단 그때 당시에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일단 청산이 되었기에 저는 그것과 비슷한 사례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특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캐나다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기에 저는 이 금리 인하와 인상 차이에 따라서 여기는 좋고 저기는 나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주인이고 선두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들을 좀 따라서 추종할 수 있는 기업에 더 베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쪽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헬스케어가 좀 빠졌어요. 아니 헬스케어는 금리 인하하면 가장 수혜받는 종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 금리 인하 진행이 되지만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다소 속도 조절론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가 맥을 못 추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반도체 IT 기술주들의 저는 공격적인 베팅을 좀 하시면서 성과를 내셔야 할 때고 만약에 나중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금리의 어떤 변동성으로 지금 주가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천천히 보시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엔캐리 청산 걱정한다고 지금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 다 매도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그냥 잠시 좀 집어넣으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핫한 쪽으로의 어떤 매매 전략을 빠르게 세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종목군들 쪽,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포트를 다시 만들어 보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의 이슈와이드에서는 이번 CPI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시장 전망부터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11월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비둘기파적인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금리는 매파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은 워딩보다는 약한 증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ABC 뉴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행정부의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강화에 대비하는 내용의 국가안보각서인데요. 이 각서에는 차기 행정부가 미국의 가장 두드러진 적대국과 이외 관계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 부처 간 협력 개선, 북한 및 중국, 러시아, 이란 등 4개 적대국에 대한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최대 효과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제재 및 기타 경제적 도구 사용 조정, 적대국이 연루된 동시다발적 위기 관리를 위한 준비 강화 등 4가지 권고안이 포함됐습니다. 각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세계 대부분 지역으로부터 고립되면서 드론과 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으로 눈을 돌렸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란 외에도 북한으로부터 대포와 미사일을 지원받았고 중국은 러시아 군수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부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이 지침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차기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가 각서 내 정책을 시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가의 예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수치로 인해 연준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앙은행 전문가들은 가격 압박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에 대해 2025년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 로레타 메스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2025년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위원은 여전히 다음 주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 이 4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측은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Y의 수석 경제학자 그렉 다코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매우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확률은 동전 던지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2025년의 금리 인하는 더욱더 긴 간격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투자자들은 최대 1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내부 주식을 매수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가치는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주당 112달러였던 주가가 3개월도 안 되어 주당 185달러로 증가한 건데요. 스페이스X만 해도 최대 5억 달러 상당의 보통주를 다시 매수할 계획입니다.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3,500억 달러의 가치 평가에도 투자자 중 아무도 주식을 매도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일부 새로운 투자자를 위해 직원들의 주식 양을 줄였다고 적었습니다. 머스크의 회사는 미국 대선 이후 상당한 성장이 이어졌는데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강력한 유대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치가 높은 민간 업체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석유 기업인 쉐브론이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게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쉐브론 뉴 에너지의 제프 구스타브슨 CEO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구스타브슨의 발언은 수요일에 엑손모빌이 발표한 것과 유사한데요. 엑손모빌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에 탄소 포집 기술을 추가하여 저탄소 전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죠. 구스타브슨은 쉐브론이 전 세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또 천연가스 발전 장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에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회사에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연료인 천연가스와 화석연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펙은 중국, 인도 등 주요 시장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2024년과 25년의 세계 원유 수요 증가 예측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오펙은 24년 글로벌 석유 수요가 일당 16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이전 예측치보다 일당 21만 배럴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5년에는 수요가 일당 14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일당 9만 배럴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오펙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중 미국, 캐나다, 브라질, 노르웨이가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오펙 생산국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요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최대 5%나 하락했습니다. 이 복잡한 사업 모델의 잠재적 변화와 새로 시행될 법안과 관련된 우려 때문인데요. 가장 크게 하락하는 종목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시그나, CVS 헬스 등 전국에서 가장 큰 민간 건강보험사 3곳과 처방급여관리업체인 PBM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처음 보도한 이 법안은 건강보험사나 PBM 회사가 3년 이내에 약국 사업을 매각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인데요. 이 PBM들이 수년간 환자들의 약물 비용을 부풀려서 수익을 늘려왔다는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PBM이 시장 조작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판단인 거죠. 이 보험사나 연방건강보험을 대신해서 약물 제조업체와 할인 협상을 하고 보험으로 보장되는 약물 목록 또는 처방집을 작성하는 PBM은 미국 약물 공급망의 중심에 위치하는데요. 최근 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CEO 총격 피살 사건 역시 이러한 의료체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넘어서면서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그 핵심은 CPI에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어제장 우리 증시 어떤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위기 탈출 코스피, 기관 진화 작업. 어제 코스피는 1% 그리고 코스닥도 2%, 약 3%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연 이틀 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서 구원 투수는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났었던 코스피, 코스닥의 기관이 진화 작업에 성공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내에서도 세부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장 직전에 알아봐야 할 미국장 주요 이슈들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우선 나스닥이 첫 2만 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달의 스몰컷 전망 96%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는 25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점쳐주고 있고요. 또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을 출시하면서 AI 에이전트를 최적화하겠다라고 AI 비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와 더불어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슈도 있죠.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폰 AI 기능 접목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애플은 챗 GPT 탑재 버전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에 시총 1위 자리를 더더욱 굳건히 하고 있고요. 마지막, 테슬라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머스크의 순 자산은 이로써 630조 원이 됐습니다. 자, 월가에서도 최선호주 탑픽으로 테슬라를 찍은 만큼 우리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는지 체크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새 주도주가 등장했습니다. 예전만 하면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갑작스럽게 양자 컴퓨팅 그리고 초전도체가 밀고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이 역대급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KCS와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남 초전도체 연구 퀀텀 에너지 팀이 특허 등록을 본격화했다라는 소식에 더불어서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들도 일제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었고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오픈 AI의 소라, 딥페이크 공포도 반면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보안주와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들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에 대한 이슈도 있죠. 여당의 TF가 내년 5월 또는 6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출산 장려 정책과 엔젤 산업, 일자리 교육, 온라인 교육을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증권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대선 전국 속에서 정책들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를 대비하는 정책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야당의 이재명 대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창업투자와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윤 정부 들어서 R&D 예산이 대폭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바로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미국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러시아 동결 자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재건 사업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행정부가 마이크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확정한 소식에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단에서도 움직임을 보여줬었고요. 사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보다 상승세를 보였던 테마들이 많았습니다. 또 중국도 살펴보시죠. 중국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 지속에 중국 관련된 소비주가 일제 상승폭을 연 이틀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면세점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경쟁 우위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도 저평가 해소 후에 성장 궤도의 본격화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OLED 관련주도 올랐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전일 특징 테마입니다. 고려아연이 임시 주총을 앞두고 6% 하락했습니다. 200만 원 선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 150만 원이 붕괴된 모습이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MBK 파트너 측은 고려아연이 이번 사태와 더불어서 훼손된 가치가 3.4조 원이 넘는다라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 금융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굳건히 버티는 BNK 금융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을 내다봤을 때 금융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계엄 사태의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엄 불똥 튄 두산, 주가가 좀
몰랐어야지 사업 구조 재편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었을 텐데 이번에 재수 끝에 도전한 부분들 재편이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국난도 버틴 LHHD, 현대미포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트럼프 수혜의 업황 회복까지 점쳐지는 조선주, 조선기자재 관련주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일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어제 지수는 상승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를 받쳐주고 있는 게 기관 쪽이고요. 뒷배로서 안전하게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장 막판 들었을 때 이 매수 물량을 좀 크게 쌓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수급상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부터 볼 텐데요. 12월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관세청이 1일부터 10일까지 총 계산을 해서 11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수출은 12.4% 정도 YOY 대비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늘어난 게 반도체입니다. 43%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 매크로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우호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TSMC 11월 매출이 공개됐는데 MOM 대비, 전월 대비해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TP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는 D램에 대해서 업황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는 72,000원까지 더 크게 내렸고요. HBM 모멘텀이 있는 그나마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27만 원으로 10,000원 정도 TP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수출 데이터 살펴봤고요. 연말 연초다 보니까 테마장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큰 종목들보다는 중소형단 위주로 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어제는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먼저 위로 올라가서 제가 12월 10일에 브리핑해드렸던 IM증권 리포트 먼저 보면요. 확실해진 건 현재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이 중론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현 정권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들에 대해서 특히나 강세를 좀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투자에 대한 추천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왜 움직였을까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좀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는 일자리나 취업 관련주 해서 윌비스나 오픈롤 같은 종목들 움직였고요. 출산 관련 정책 같은 경우에는 메디앙스나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어제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플러스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강보합 수준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8%로 강보합인데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은 V자 반등을 기다린다라기보다는 중소형단 위주 안에서 테마가 계속 돌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상 봤을 때도 환율이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막판에는 또 수급상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피 시총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대부분 종목들 1위에서 5위들 모두 다 플러스권 켜져 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주춤주춤했다면 오늘은 1.8%로 강하게 출발 준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투톱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반등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TSMC에 대해서도 매출이 11월 달에 MOM 대비해선 어쨌든 하락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특히 미국 쪽에서 반도체 칩스법 관련한 우려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61억 달러 정도 보조금을 확정을 받았는데 아직 우리 기업들은 확정된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우려감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기아랑 완전히 다른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어제 마이너스권, 기아가 플러스권이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떨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부터 리가켄바이오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는 대형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알테오젠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30만 원 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6위에서 10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휴자일부터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다행히 오늘 6위에서 10위도 모두 플러스권 켜져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9위 자리에 올라오면서 라운드 피겨 자리인 10만 원 선 넘보고 있습니다. 2.23% 상승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양자 칩 윌로우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초전도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으니까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2월 12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2만 포인트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CPI 지표도 시장에 굉장히 부합한 결과를 가져왔고, 더불어서 기술주 위주의 강세, 그리고 테슬라 안에서는 6%의 주가 상승으로 또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훈풍을 넣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는 모두 다 빨간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는 0.58%로 2,45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코스닥도 0.75% 상승하면서 68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일단 모든 업종이 상승불을 키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낙폭도 꽤나 과하게 나왔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불이 꽤나 반갑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화학 오늘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오늘로 이제 회의가 종료가 됩니다. 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서 이번만큼은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에 중국과 관련된 화학 쪽 어제도 시세를 크게 받아갔습니다. 오늘도 개장부터 바로 0.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철강과 금속이 1.21%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업종들은 모두 다 상승불이 켜진 만큼 과연 이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가 1.3%, 전기전자 이쪽 안에 거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건설만 0.45% 떨어지고 있고요. 그 외 기타 서비스들과 제조, 유통, 금융까지는 모두 다 상승불 크게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 살펴보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혼조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섬유, 의류라던가 화학 이 두 업종 자체는 중국과도 꽤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섬유, 의류 쪽에서 좀 떨어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 안에는 가장 또 중요한 게 어제 우리 시장의 상승 탄력을 이끌어갔던 화장품 테마단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의 흐름 과연 어떨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는 0.75% 떨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은 이 대선 이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시세를 받았었고요. 이번에 계엄령 사태 이후로 정치 테마주로 또 시세를 받았던 게 출판 매체 복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0.75%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가와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단연 눈에 띄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현재 3.03%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래도 0.37%, 오늘 우리 반도체 투탑의 흐름이 꽤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이 맞춤형 HBM 솔루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 글로벌 IB 쪽에서 목표 주가를 주하향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만큼 좀 과도하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월에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 더불어서 XR 기기의 시제품이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XR 기기가 AR 안경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AR 기능과 기기 간의 연결성까지 고려를 해볼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 AI, AR, 이 기기 안경 쪽에서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연구진과 실리콘 음극재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어제장에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일단은 1%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0.53%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의 올해 차 어워즈라는 시상식인데 꽤나 크고 규모가 있는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올해 고성능 차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도 모든 종목군들 상승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1.75%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국내 테슬라 이 밸류체인 기업 중에 하나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를 현재 공급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간밤에 6% 올라가게 되면서 또 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만큼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훈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0.91%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와 미국의 이 넥스트 큐어가 공동 개발한 ADC 후보 물질이 FDA 임상 1상에서 통과가 됐다, 승인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을 크게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반도체 투탑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즈 이렇게 이 한화 그룹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기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이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DB하이텍입니다.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용 RF칩 양산을 앞두고 최종 승인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도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제장에 주목을 받았던 게 조선 그리고 조선기자재 쪽입니다. 이 계엄 사태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위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업은 이 국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이행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이 IMF 때를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높은 환율 덕분에 이 조선업이 외화벌이 산업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장세를 이어갔다라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조선업의 전망이 꽤나 좋습니다. LNG 운반선 발주와 조선사의 이 호실적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중단을 했었던 이 LNG 수출 프로젝트가 재개가 되면서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발주분의 이 대부분이 한국의 조선사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오션은 방금 전까지는 상승불이었는데 현재는 소폭 하락 전환했고 삼성중공업도 0.45%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좀 탄력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오늘장에서 이 하락분의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뭐 차익 실현 매물이라던가 이런 걸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5.81% 떨어지고 있고요. 방산주 현대로템 3.47% 오늘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를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2.26% 떨어지는 걸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11%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쪽 안에서는 또 녹십자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증형 헌터 증후군 치료제입니다. 헌터 라제 ICV가 러시아에서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 종목군들 잘 가고 있고 클래시스가 3%대, 그리고 리가케미 2%대, 그리고 알테오젠이 3.73%대 상승세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프로세스 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반도체 모두 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군들 상승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 1.13% 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 쭉 이어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까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다 동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0.6% 오름폭 형성하고 있고요. 한화가 1.28%, LG화학이 2.29%, SKC가 1.6%로 지금 모두 다 상승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오늘도 플러스권은 켜지면서 움직임을 좀 보입니다. 강보합 코스피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 넘게 올라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매도 포지션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마이너스권 찍혀 있거든요.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이제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유동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여전히 좀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뭐 상위단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보면은 정치 테마주들이 여전히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상당히 좀 개별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뭔가 이렇게 주도 업종은 상당히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또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죠. 구글 쪽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이제 이슈가 나온 만큼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이제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부터 우리가 좀 기대감을 계속 가져봤던 이제 분야인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또 수혜로 이어지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순 테마 관점에서만 우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제 또
또 상한가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이 조금 상당히 강할 수 있어서 이런 변동성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는 살짝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1,429원대인데 결국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외국인들, 집 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1,400원대까지는 그래도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이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했었죠. 그럼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격차가 좁아지게 되면서 그럼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 환율이 당분간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만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수급 부재는 상당히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600억대, 코스닥은 이제 200억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이제 상승 주체는 또 개인과 기관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한 340억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368억대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좀 부재한 이유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정치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금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빨리 조금 탄핵이 돼야지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기조를 좀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는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정찰병을 보내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비중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벽하게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한 동향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과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적으로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내수 진작으로 또 이어지는 세부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소비재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과대낙폭 업종이었던 뭐 의류라든지 이제 화장품 쪽 그리고 엔터주들도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밀렸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활동을 재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엔터주들 역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제 조금 너무 급등락이 높은 테마성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과대낙폭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좀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430원 요 선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1,429원 60전에서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모초병을 좀 세워가면서 천천히 대응하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밸류가 싸다라는 인식 속에서 어쨌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이전에 봤을 때 밸류가 뭐 비싸다고 해서 못 갔던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보초병을 좀 세워가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구간이 저가 매수, 바이 더 딥 할 구간이 맞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그게 또 업종마다 좀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단순히 밸류에이션만 보면 너무 쌉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언제 저평가가 아닌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만 보면 안 되는 이제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저평가냐 아니냐는 이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벽하게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좀 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해소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담아가시는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제 달러 강세로 좀 이어지게 되면서 기대 가치가 조금 낮아졌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치 테마주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또 이제 그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나면은 재료 소멸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선이 이제 만약에 재선을 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이제 상승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고점에서 좀 잘못 물리게 되면은 이제 몇 년을 또 고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벤트성이죠. 그리고 실체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이라든지 총선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제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또 몇 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이런 이제 고충을 또 안고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치 쪽은 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는 슬슬 비중을 조금씩 한번 늘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완벽하게 이제 비중을 50% 이상 늘릴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또 환율이 한 1,400원대에서 1,380원대까지 그 사이 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은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도 조금씩 이제 비중을 넓혀 나가는 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결국에 이제 정치 리스크에 대한 해소 부분들이 눈앞으로 좀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적으로도 굉장히 좀 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이렇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 리스크 해소 유무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업종별에 따라서는 바이 더 딥 구간이 맞는지 틀린지도 또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초병 세우듯이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1,380에서 1,400원대까지 좀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찾고 외국인도 좀 들어온다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조언도 주셨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를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대략 한 32% 수준으로 봤었는데 이 32%가 깨지냐 마냐라는 이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점으로 이 만기일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전의 자리로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아직 뭐 장 초이기 때문에 이제 오후장까지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옵션 만기일에는 어느 정도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만기일인 만큼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부재한 게 좀 한몫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까지 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옵션 만기일 이제 부분도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 주까지는 조금 혼조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동향이 좀 흘러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에는 저는 사실상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상 이제 달러가 이렇게까지 강세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달러 대비 가치가 낮은 국가에 이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악재들이 있는 거죠. 뭐 옵션 만기일인 동시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문제까지 그래서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적으로는 상당히 싸다라는 점에서 조금씩은 비중 확대를 좀 조금씩 해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라는 부분은 어느 답변에서나 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네이버가 좀 강세를 보입니다.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시선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하락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담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키뱅크에서는 대기업이 한 71%, 중소기업이 82%, IT 쪽 예산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년에도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부 리포트에서는 AI 소프트웨어가 좀 더 확장하게 되면 그게 그 다음 차례로 게임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팀장님 의견 좀 어떠세요? 저 역시도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군요. 사실 이제 하드웨어 쪽이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갔었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뭐 더존비존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이 좀 많이 못 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담도 하드웨어 쪽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팔란티어라는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이 반도체 쪽에서는 거의 비슷한 흐름들로 같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반독점 조사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동안에 사실상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한 10% 이상 좀 급등을 해왔던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나라 역시도 이 부분들을 좀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대표적인 뭐 플랫폼주, 서치 플랫폼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AI 그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소프트웨어 쪽과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네이버였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25만 원대 이상에서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텐데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 25만 원, 26만 원 선까지 전고점 부근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이제 실적은 잘 나와주는 또 기업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광고라든지 서치 플랫폼 쪽에서는 매번 이제 또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AI에 대한 어떤 혁신이 없었다. 기능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AI 기능이 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주가는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을 상당히 좀 밀어주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중장기로 더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관점에서는 다만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수치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이제 기술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쉬지 않고 15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좀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20만 원까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부터 조금 담아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더존비즈온이라든지 기타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바이오까지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바이오도 이제는 조금 의료 AI 쪽이 또 이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떠한 흐름들을 좀 빠르게 캐치하셔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가 계속 좀 확장을 이어가면서 게임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그렇고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도 25만 원대 왔을 때 조정 시에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앞서서 이제 기관 투자자에서 한미반도체를 2위에 지금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오늘 이제 IR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테크윙 관련해서 IR이 있었는데 이 IR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큐브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테크윙이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한미반도체는 좀 상승 흐름을 탔고요. 오늘 흐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오늘 IR 예정되어 있고요. HBM4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TC본더 관련해서도 장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 지금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는 한 60% 넘게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주가는 지금 충분히 메리트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가격대 접근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경쟁사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장비주들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IR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관전 포인트는 이제 기술력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싱가포르 회사인 이제 ASMPT라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인더와 같이 앞으로 이제 경쟁 때문에 독점이 깨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하게 빠졌던 부분들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근데 TC본더 쪽에서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번에 깨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보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 측에서 이제 IR을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뭔가 혁신적인 어떤 기술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속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례를 이제 IR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세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 또 급락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IR에서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세도 조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까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 부분은 난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고점 대비 60% 이상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더 빠져도 하단에 조금 한계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투자 성향에 맞게 한번 이제 참고하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고점 대비해서 한 60% 넘게 지금 밀려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지금 오늘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했습니다.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IR 이후에는 변동성이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팅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구글 모멘텀이 같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구글 측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윌로우라는 칩을 개발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암호를 풀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보안주가 어제 같이 강세 보였고요. 양자 컴퓨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초전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주들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성 델타테크 위주로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주고요. 밸류업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죠. 하지만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계엄령 사태 이후에 좀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장 흐름 나쁘지 않고요. 12월 20일에는 밸류업과 관련해서 종목들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이나 다른 종목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비만 치료제가 강세를 보입니다. 사실 소식은 대웅제약 쪽에서 나왔습니다. 월 1회로 맞을 수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로 좀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은 한 4% 정도 강세를 보이는 반면 오늘 리더하고 있는 종목은 또 펩트론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 먼저 볼까요? 저는 금융주를 조금 이렇게 과대낙폭을 이용해서 조금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금융주 한번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금융주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KB금융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엄령 이후에 또 가장 많이 좀 피해를 봤던 게 또 금융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근데 도대체 왜 금융주가 이렇게까지 떨어질까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KB금융 그리고 금융주들도 전부 이제 환율이랑 우리가 연관을 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화 대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원화에 대한 그 어떤
그런 환산율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은행주에서 특히 금융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아야지 결국에 이제 주주환원을 상대적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제 수익성이 좀 감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보통주 자본 비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또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1,440원대에서 지금 29원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주부터 가장 먼저 좀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펀더 회수는 지금 된 거는 아닌데 결국 환율 때문에 떨어진 거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에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좀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밸류업 하면은 우리가 금융지주사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별로 지금 이제 주주환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공시를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말부터 내년까지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이제 계절들이 상당히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지주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KB금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0만 원대를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최근 저점까지 한 20% 이상 빠졌던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이틀간 한 8% 이상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전고점 이상까지도 저는 상방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 살리기가 지금 여러모로 막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권에서는 현재 뭐 증환펀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연기금들이 굉장히 좀 많은 힘들을 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그런 수급들이 금융주 쪽으로 다시 한번 조금 몰려준다라고 한다면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배당에 대한 관점에서 보나 어떠한 가치적으로 보나 금융주들은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증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밸류업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서 들어 올려줄 만한 뭔가의 요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코리안 밸류업 지수에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상법 개정은 이제 그 다음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밸류업에 포함이 되어 있을 만한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주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리밸런싱도 앞으로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KB금융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면서 특히 밸류업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낙폭이 심했던 이 금융 관련주들 한번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섹터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20일경 해서 이제 리밸런싱이 좀 나올 텐데 편출 없이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순매수단 확인해 봤을 때도 KB금융은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테마 중에 양자 컴퓨터가 있어서 이 부분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요. 물론 상용화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용화 단계 아니고 특히나 실적도 찍히는 종목들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워낙 좀 장세가 불안하고 테마장이 좀 많이 활발하게 돌고 있다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플러스 알파로 지금 구글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오래 끌고 가도 괜찮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러긴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구글을 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보면은 말씀 주셨다시피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지금은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지금 양자 컴퓨팅 우리나라 관련해서 그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곳도 이제 없는 것으로 좀 아직까지는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나는 좀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글 쪽에 한번 눈을 돌리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약발이 조금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구글이 이제 양자 컴퓨팅 때문에 갈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자금은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런 양상들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이제 상승 중인 종목군들 그리고 사실 지금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엑스게이트가 가장 지금 대장격으로 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이제 21%대면 지금 이틀 만에 거의 50%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들어가려면 결국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찍혀준다라고 한다면 성장을 이제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숫자로 찍히는 것은 없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 예산안도 미국의 100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에 대해서 뭔가 메리트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은 좀 미국 주식에서 해답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엑스게이트는 20% 넘게 오늘도 올라갑니다. 거의 꽉 찬 양봉으로 지금 그림 좀 그려지고 있는 거 확인되는데요. 다만 관련해서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가 나올 수 있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며칠 사이에 오늘도 갭상승했고 어제도 갭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러 일단은 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세계 기업용 SSD 시장에서 지난 분기보다 29% 증가한 32억 달러를 달성하며 43.4%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생산 능력 조정으로 일부 출하 지연이 있었지만 고용량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월 3일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골드뱅킹 잔액이 증가하고 골드바 판매액도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 금 수요가 유독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3곳에 지난 9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7,5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초 골드뱅킹 잔액 7,448억 원과 비교했을 때 91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겹쳐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고용 지표도 악화 일로입니다. 소비 침체가 가계소득 감소와 고용 부진을 낳고 이것이 더욱 극심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석종건 방사청장과 야책 시에비에라 폴란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현대로템의 K2전차 2차 수출 계약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은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더라도 방산 수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시에비에라 안보실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개장 당시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상승불을 켰던 만큼 지금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 지수 모두 다 빨간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신에 상승폭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82%, 20포인트가 올라가면서 1,462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그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04%나 훌쩍 올라가면서 다시금 680포인트 선을 돌파를 했고 82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오늘은 533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을 뒷받침해줬던 게 바로 우리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21억 원 매수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부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14억 원, 꽤나 크게 물량을 빼면서 지금 매도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44억 원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외국인 폭이 좀 더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26억 원 매도 가져가고 있고 또 기관이 219억 원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오늘장 안에서의 이 수급 동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장 당시에는 모든 업종들이 상승불을 켰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모든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종이목재가 현재 0.32% 소폭의 하락세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의약품 쪽에서는 1.45%나 크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화학은 그대로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쪽에서는 지금 철광과 금속 쪽에서 지금 2%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낙폭을 훨씬 더 크게 늘려놓은 상태고요. 기계 쪽에서는 무려 3%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전기전자, 비금속, 광물까지 그대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마찬가지로 건설 쪽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줬고요. 반면에 모든 업종들 상승불 켰는데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가고 있지만 그 폭 자체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기타 서비스가 1%를 훨씬 더 웃도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건설은 좀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출판, 매체, 복제 이쪽은 원래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0.54%로 가장 강하게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섬유 의류는 계속해서 상승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장했을 때는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0.07%까지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현재 지금 하락 전환을 한 상태고요. 삼성전자는 5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도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오늘은 2.3% 가장 강한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개장과 분위기가 매우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갔지만 에코프로, BM부터 리가캠까지는 모두 다 하락 전환을 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1%가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거의 모든 종목들, 거의 모든 업종들이 모두 다 상승부를 크게 켜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드문드문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살펴보지 못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프로세스 산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장했을 때는 모두 다 상승부를 크게 켰었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머티까지 포함해서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SKC는 지금 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또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우디 GTS와 1,376억 원 규모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 계약했다라는 소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 정밀화학은 증권사에서 코멘트가 하나 달렸습니다. 실적 개선과 그룹의 리스크가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전망이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대차와 기아와 협력을 하면서 기아의 EV3 스터디카에 이 순환 재활용 바이오 소재로 만든 자동차 부품 6종을 적용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있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라는 섹터로 이제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 하면은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꽤나 시세를 크게 가져갔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식품 쪽을 봤을 때는 동서에서 좀 떨어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삼양은 올라가고 오리온은 보합, 완벽한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1.6% 꽤나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비재 안에서도 가장 강한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0.45%로 화장품주는 오늘도 잘 가고 어제도 잘 갔습니다. 오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회의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쪽으로는 이송 배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라던가 해운주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HMM 떨어지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보합권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1.8%, 현대글로비스가 1.59%로 이쪽 섹터도 현재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양시장은 지수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강보합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에서 매도지만 선물에서는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좀 변동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수급 변동 확인하시면서 보수적 접근 필요한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